안녕하세요,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평평한 2D 이미지에 3D 세상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사진과 영상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바로 시간을 머금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진은 마치 책처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자신의 호흡에 맞게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거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으면 조금 더 그곳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있다면 빠르게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영상은 샷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 정보가 관객들에게 매우 제한된 시간에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제공됩니다. 샷의 길이는 길면은 수십 초인 샷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빠른 컷이 유행인 경우에는 1초 미만의 샷도 요즘에는 즐비합니다. 샷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혹은 헷갈리게 전달되었다면 그 샷은 실패한 샷이라 봐야 됩니다. 연출자가 의도하고 있는 정보 혹은 감정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오해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꼭 익혀야 되는 그런 영상 법칙, 오늘은 관객들의 시선을 화면 위에서 디렉션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6가지 영상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구분할 것 없이 구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3분의 1 법칙입니다. 화면의 좌우, 상하를 3분의 1로 나누면 라인이 겹쳐지는 4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겹쳐진 포인트들의 중요한 피사체를 위치시키면 관객들이 그 정보를 웬만하면 놓치지 않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포인트에 위치할 피사체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사물인 경우도 있겠죠. 무슨 만능 구도처럼 들리겠지만 이 구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개성이 없이 아주 평범한 화면이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피사체를 3분의 1 라인에 위치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캐릭터의 포즈, 카메라 가까이 전경에는 어떤 것을 걸쳐야 할지, 조명은 또 어떻게 포지션해야 할지 등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분의 1 구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화면 구도를 잡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쉽고 유용한 도구임은 틀림없고, 영상 베테랑들에게도 샷을 계획하기 시작할 때 스타팅 포인트로서는 아주 훌륭한 도구이니 알아두면 좋은 연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회화부터 현대의 컨셉 아트까지 화면의 특정한 쉐입이나 라인을 이용해 관객들의 눈을 디렉션하는 건 매우 오래전부터 쓰이던 방식입니다. 영화에도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몇 가지 정해진 화면 비율이라는 프레임이 먼저 존재하지만 그 화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대각선, 소실점 라인 등을 이용해 관객들의 시선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로 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라인 중 하나는 소실점으로 향하고 있는 이러한 라인들입니다. 라인들이 한데 모이는 위치에 피사체가 위치하면 피사체가 화면 안에 아주 작은 사이즈로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시선을 피사체로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피사체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라인들입니다. 라인이 확실한 구조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캐릭터의 포즈를 이용할 수도 있고 화면 안에 놓인 조그마한 물건을 라인을 만들기 위해 배치할 수도 있고, 이처럼 선적인 느낌이 강한 조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아이 디렉션 하는 방법을 익히면 이처럼 화면에 아주 작게 찍혀있는 피사체가 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화면 전경에 크게 걸려있는 총구 방향을 정확하게 피사체를 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배우에게 디렉션을 줄 수 있습니다. 총구가 이런 식으로 약간만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고 가정해보면 내용이야 전달되겠지만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정돈된 화면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놓고 피사체를 향하고 있는 라인이 아니더라도 피사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는 라인으로 정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몬스터 대학교에 설리반과 그의 친구들이 밤에 몰래 몬스터 주식회사에 구경 가는 장면입니다. 애니메이션 부서가 애니메이션을 끝내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다듬는 단계인 카메라 폴리싱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렌치가 캐릭터들이 나가는 방향과 어긋나 있는 방향으로 포지션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동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네마토그래피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은 대부분의 화면에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정돈된 화면을 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심미적으로 아주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저뿐인가요? 마지막으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사람의 시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메커니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라인을 이용해 관객들의 눈을 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엑스트라 캐릭터들의 랜덤한 시선은 관객들의 집중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 그들의 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프레임 인 프레임은 화면 비율이라는 프레임 안에 또 다른 구조물들을 이용해 또 하나의 다른 화면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대놓고 이 프레임 안에 위치한 피사체를 봐야 돼 라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구도라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아 놓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대놓고 날 보라는 듯이 들이대고 있는 이 부담스러운 녀석을 사용하려면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가 혹은 창의적인가가 중요합니다. 잘 이용하면 기발한 샷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네마토그래퍼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구도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색상, 명도, 채도, 복잡도 대비 등을 이용해 관객들의 시선을 이끄는 방식은 디자인, 카메라 구도, 조명 등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오늘 다 다루기는 너무 방대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피사체의 실루엣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컨트라스트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사체가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관객의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실루엣을 아주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쉽게는 네거티브 스페이스에 캐릭터를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탁 트여 있는 공간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 자연스럽게 피사체의 실루엣이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사체 근처에 이것저것 구조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구조물에서 복잡한 비주얼 요소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피해 심플한 부분 앞에 캐릭터를 포지션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라이트로 실루엣을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그림자 안에 위치하고 주인공만 딱 빛이 들어오는 위치에 포지션해 자연스럽게 그의 실루엣이 다른 이들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배경도 복잡하고 카메라도 움직이고 해야 돼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색상 대비를 통해 캐릭터의 실루엣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해내기도 합니다. 라라랜드의 이 장면은 세바스찬보다 미아가 확실히 보드라지게 잘 보입니다. 이는 미아가 푸르스름한 배경과 보색인 붉은색과 노란색 의상을 입고 있어 색상 대비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초록이 가득한 숲을 헤매고 다니는 메리다의 머리칼이 붉은색인 것도 화면 안에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한 강한 색상 대비입니다. 그 밖에도 화면 안에 균일하게 만들어진 리듬을 깨는 방식으로 컨트라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이는 방향에 의한 컨트라스트 등도 만들 수 있지만 오늘 이걸 다 다루긴 힘들 것 같습니다. 컨트라스트는 아예 따로 떼가지고 독립된 주제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공부하기 시작해 초급에서 중급 정도로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 혹은 스타일리시한 영상을 위주로 감상하시는 분들이라면 캐릭터가 화면 정중앙에 위치한 영상을 촌스럽고 재미없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화면 안에 라인 등을 강하게 살리다 보면 극단적인 구도들이 더 재밌고 멋있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센터에 위치한 피사체는 다른 포지션에서는 만들기 힘든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 위치한 피사체는 위치만으로도 존재감을 뿜뿜합니다. 수많은 아이돌 경연대회에서 센터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일관된 맥락에 있는 것이죠. 화면 안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는 순간에 피사체를 정중앙에 위치한 샷을 종종 사용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중앙에 위치한 정보는 관객들이 거의 놓칠 수 없는 정보가 됩니다. 매드맥스처럼 엄청나게 빠른 컷을 사용할 때도 중요 정보를 대부분 중앙에 배치하고 있다면 관객들이 아무리 컷이 빨라도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사체가 중앙에 있을 때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완벽한 밸런스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지루한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미묘하게 양쪽 사이드에 변화를 주면서 완벽한 밸런스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처럼 완벽한 균형감에서 오는 심미적인 만족감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과 가장 확실하게 구분되는 영상 구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캐릭터의 움직임을 통해 관객들이 봐야 되는 정보를 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의 아주 섬세한 푸시인만 들어가도 벌써 관객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 밖에도 거의 무한대로 많은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카메라 움직임 종류에 대해서는 카메라 움직임 에피소드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고정돼 있고 캐릭터가 움직여 관객들이 봐야 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그룹으로 모여있는 인물들이 있고 왼쪽에는 약간의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향해 들어옴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옆에 있는 인물의 포즈나 시선 방향도 관객의 시선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캐릭터와 카메라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관객들의 시선을 끌고 갑니다. 카메라와 캐릭터 움직임이 아주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이 그 이름도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기도 하죠. 내 샷은 왜 정리가 안 돼 보이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에피소드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과 같은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스키머 온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 안녕.